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선별하셨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예. 이번 주 참 우리 증시도 많이 힘들었지만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하면서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한국 증시를 중립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상당히 거창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시야가는 의미에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고 굉장히 이제 중장기 전망에서 굉장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한국 증시와 글로벌 이슈에 관련된 그런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한국 증시의 어떤 큰 틀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15년 동안 장기 박스권을 보이는 한국 증시의 차트의 모습인데 2,000포인트를 회복한 이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런 좁은 박스권의 낮은 상승 각도의 움직임이 15년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박스권의 흐름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행보 박스권이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한 증시의 악재가 한 번 있었죠. 코로나 사태 투매 팬데믹 상황에서 급락 유일한 매수 타이밍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막대한 유동성이 와서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례적인 상황을 무시해 보면은 이런 좁은 박스권이 계속해서 진행된 이유는 단 하나죠. 자, 이런 움직임이 되는 것은 높은 경제 성장률 때문일까요? 낮은 경제 성장률 때문일까요? 당연히 낮은 경제 성장률 때문이죠. 자, 2011년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5%, 2010년대 이렇게 왔죠. 이걸 복리로 환산하에 보면은 지금의 주가는 적정 주가가 됩니다. 복리의 3% 복리에 15년을 하면은 적정 주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가 절대 아니다. 본래의 어떤 방향성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3%, 이자율 3%, 이걸 감안하면은 실제적인 흐름들은 15년 동안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흔히들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밟지 않느냐 우려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고 이렇게 우려의 주장들이 되고 있죠.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흐름들이 이런 악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호재가 유동성이 나와 주리라는 그 부분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앞으로 시장은 이런 부분이란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치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0%대입니다. 1%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경제적인 어떤 주식과 연동이 되면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또는 이 상황에서 지지해주면서 한다는 어떤 암울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봤는데 지금 다음 도표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낮은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입니다.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놀랍게도 10%, 15% 굉장히 큰 것들이었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약해지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5%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2010년대 들어와서 충격적이도 3%대 주저앉고 있죠. 지금은 2%, 1% 이런 어떤 수준으로 접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서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매년 대박주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램보 로보틱스죠.
고성장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의 흐름들은 굉장히 크게는 사실은 그 중립적인 모드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역사적인 저점에서 보면은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서프람 사태, 9.11 테러, 1998년 IMF까지 이런 역사적인 글로벌 악재가 엄습하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었죠. 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증시에 피가 넘쳐날 때다. 그것이 비록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말을 좀 했죠. 지금은 중립적인 견제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올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악재가 나타나면은 나머지 것을 전체를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상승이기 때문에 날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철저히 중립에 대한 부분들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관세 협상이 경기 침체를 어떤 협정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 공황 같은 위기의 어떤 순간까지도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중 패권의 다툼에서 최종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당장 오지는 않겠죠. 당장 오지는 않고 많은 줄다리기 협상 이런 과정들이 하반기에 나타나고 실제 관세에 대한 실물 경기 타격들이 나타난 것이 한 3개월 정도 일어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잠복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글로벌 악재가 나타나면은 최고의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관세 전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중 평균 전 세계에 대한 가중 평균 29% 정도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평균은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100년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 부분이고 1920년대 30년대 보호무역 보다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미국 경기 부분들이 호황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전체 글로벌 경기의 악화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있고 힘 있는 자가 그 룰을 정하는 겁니다. 왜 FTA 체계를 맺었는데 왜 계약 안 지킵니까? 그렇게 해봤자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강자의 방식이기 때문에 룰을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핵심은 신팽창주의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관련된 부분, 그다음 멕시코에 관련된 부분을 압박을 하죠. 미국의 편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 멕시코도 압박을 하고 있고요. 파나마나 우리가 운영권을 갖겠다. 또는 그린란드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많은 어떤 신평창주의를 고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신팽창주의에서 그린란드를 꼽았던 부분들은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그런 핵심들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게 되면은 새로운 해양 루트가 열리게 되죠.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남쪽 루트가 아닌 북쪽 루트를 따라서 러시아하고 협력 체계가 강화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우리 여기서 여기죠. 베링해를 건너서 현재 어떻게 보면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 서부까지 바로 직항 노선이 더 태평양 것보다 더 빠른 노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하고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한 북극의 중심으로 좀 떠올라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반드시 북극의 중심이기 때문에 좀 회복을 좀 해야 되는 수복을 해야 되는 알래스카와 함께 러시아하고 당연히
새로운 북극의 대양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파트너를 구축하고 온 것도 이런 에너지 패권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LNG, 석유, 우리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이런 지수도 있죠. 그만큼 미국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동 못지않게 대부분 내수로 소비를 다 하죠. 그렇지만은 LNG도 그만큼 많이 나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의 최대 수혜주는 미국이다 할 정도로 많은 파이프라인들 LNG 이런 세일가스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구축 루트로서 나타나주고 있는 것이 이제 알래스카가 되죠. 알래스카를 새롭게 현재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은 석유, 세일가스, LNG 이런 부분의 산업들이 제조업에 부응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나타난 현재 알래스카의 개발권, 뭐 일본 참여해라, 한국 참여해라 다 참여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린란드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팽창주의 노선으로서 반드시 파트너로서 삼아야 할 부분들은 러시아가 되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럽으로 가는 거의 파이프라인이 집중이 되는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진행이 된 건데 미국의 중재하에 러시아를 협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러시아하고 많은 협력 사항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 우군을 끊어들이고 또 북한과의 협력을 반드시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절대 정명에 모든 국가의 사운을 걸고 원산 개발을 수년째 강행을 하고 있고 그 오픈 시기가 올해 6월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산 개발, 경제 협력, 빅딜을 성사를 시켜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테마 속에서 왜 이제 대북주가 나중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타올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도 되고 있는 거죠. 북한은 절대적으로 6월에 흥행을 좀 시켜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트럼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선과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만을 통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26년이냐, 27년이냐, 28년이냐 아니면은 매우 앞당겨질 수가 있느냐. 근데 앞당겨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건 대만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앞당겨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중국에서 상당히 불만이 가진 게 뭐냐. 원래는 1950년도에 5월 달에 마지막 국민당을 하이난섬 정복을 하려고 하려고 했었죠. 딱 그 준비하려는 순간 그 6월 달에 1950년 6월에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통일의 철천지 원수가 북한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미중, 중국, 대만에서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절대 사실 살상 반대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북한이 안 되니까 남한에게 개혁 개방하면서 한알령도 무제한적으로 풀어주는 중립을 지키거나 최소한 미국 편에 들지를 말아라. 그런 암암리의 제스처를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세 무풍지대인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패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되지만 최악의 상황은 사실 이제 모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면은 사실상 뭐 이 미국과 이제 중국의 어떤 대만 공격은 거의 물거품이 되다시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치열한 숲싸움이 전개됐기 때문에 2025년은 굉장하게 살얼음 판이다. 조금만 이게 악재로 하면은 투매가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악재 실무 경제 악화의 모습이 나와지면은 금리 인하를 바로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급하게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만 주가가 빠져도 굉장히 심한 타격을 이제 입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조로의 매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의 가능성이 좀 하반기에 조금 깔려 있는데 이런 부분 대북 관련주나 엔터나 이쪽 그 쇠주 쪽으로 일단 당분간 하면서 조심스럽게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뭐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천재적인 주식 예측가 마틴 암스트롱이 이거는 과거에 20, 30년 전에 만들어 온 차트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맞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들을 한 건 뭐냐면은 2025년 5.599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이제 2026년이 되기 전에 소수점이기 때문에 약 그 1년 12개월이 아닌 이거를 0.599니까 0.6이면은 약 7월 달 정도 되죠. 이게 꼭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주가는 내리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힘차게 반등을 해준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죠. 한번 크게 출렁을 했다가 새로운 상승장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하반기 쪽에 약간 충격이 한번 올 수도 있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시장의 거래소의 변곡점 부분들을 보시면은 사실 여기서 충격 없이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5년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 근거인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하반기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5년째 접어드는 한번 올 수 있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의 한 중심축에서 위에서만 놀면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아래쪽에서 하면은 이걸 깨고 내려갈 수 있는 한 번에 이런 암울한 움직임들도 대비를 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7월 이후에 방향성. 다만 5월, 6월은 좋죠. 뭐 현재 실물 경제 타격이 와 있는데 실물 경제 타격도 오지 않고 우리나라는 성공 국면이고 뭐 상당히 좋습니다만 7월 움직임들은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악재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도 있다 대비를 하고 하시면은 충분히 덤덤하고 또 대응 전략도 세무고 다행히 이런 악재가 없이 또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있으면은 뭐 더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